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책은 바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입니다. 이게 그냥 여행기가 아니에요. 여행기처럼 시작해서 문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는 책이죠. 책을 딱 펴면 이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여행과 탐험가가 싫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계적인 인류학자가 쓴 책의 첫 문장인데 말이죠. 정말 유명하고 또 아주 도발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요, 평생을 아마존 같은 오지를 탐험한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책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정말로 싫어했던 건 여행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가 비판했던 건 바로 현대사회의 관광 문화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구경하고 사진 찍는 걸 넘어서 전 세계가 점점 비슷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똑같은 가게, 똑같은 풍경, 결국 모든 문화가 거대한 하나의 단일 문화로 흡수되어 버리는 현실을 정말 날카롭게 꼬집은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말을 한 사람,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대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럼 이런 도발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법과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인류학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특히 그는 겉보기엔 완전히 달라 보이는 문화들 속에도 그 밑바닥에는 어떤 보편적인 구조나 규칙이 숨어 있다고 믿었어요. 이게 바로 구조주의의 핵심 생각인데 바로 이 지적 호기심이 1930년대의 그를 머나먼 브라질로 이끌었던 거죠. 여기 연도를 좀 보세요. 1930년대에 브라질에서 그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책이 나온 건 1955년입니다. 거의 20년이 지난 거죠. 와, 그 긴 시간 동안 묵혀뒀던 생각과 성찰이 바로 이 한 권의 책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제목이 슬픈 열대일까요? 그가 본 곳은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대한 문명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사라져가는 수많은 고유한 세계들, 그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거죠. 그 슬픔이 이 책의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아마존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가 거기서 직접 보고 느낀 게 뭔지 말이죠. 레비스트로스는 여기 나오는 카두베오, 보로로, 남비콰라와 같은 여러 부족과 실제로 함께 살았어요.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원주민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 각각은 예술도, 사회구조도,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다른 저마다 완벽한 하나의 세계였던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은 그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원시적이라고 부르는 이 사회들이 사실은 우리와 똑같이, 아니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논리적인 사회라는 거죠. 서구 문명이 인류 발전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는 능력은 이누이트가 훨씬 뛰어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능력은 호주 원주민 사회가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생각이죠? 이 놀라운 경험은 그를 아주 거대한 질문으로 이끌었습니다. 대체 자연과 문화는 뭐가 다른 걸까? 무엇이 우리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만드는 걸까? 그의 대답은 정말 독창적이었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따랐다는 겁니다. 그럼 그 최초의 규칙,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최초의 규칙은 과연 뭐였을까요? 바로 근친상간 금기였다는 거죠. 누구와는 관계하면 안 된다는 이 규칙이야말로 인류를 본능의 세계에서 문화의 세계로 도약하게 만든 결정적인 한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화의 본질을 파고든 레비스트로스는 이제 렌즈를 확 돌립니다. 어디로? 바로 자기 자신, 우리가 사는 이 문명 사회를 향해서 말이죠.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식인풍습 같은 걸 보면서 야만적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저지르는 고문이나 집단학살, 심지어 과학과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체를 자르고 회부하는 행위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건 문명적인 건가요? 레비스트로스는 바로 이 위선을 날카롭게 파고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과연 누가 누구를 야만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냐는 거죠. 이 질문 앞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어놓은 문명과 야만의 경계선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걸까요? 이 모든 성찰은 이제 이 책의 결론이자 우리에게 가장 오랫동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생각해보면 문명이라는 건 일종의 거래 같아요. 우리가 기술, 도시,
전 세계가 연결되는 편리함 같은 걸 얻었죠. 맞아요. 하지만 그 대가로 뭘 잃어버렸을까요? 레비스트로스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다른 삶의 방식들, 인간이 살아갈 수 있었던 다른 가능성들을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슬퍼한 겁니다. 결국 이 책 슬픈 열대는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아주 강력하고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기죠. 우리가 이룬 이 찬란한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대인이 된다는 것과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되묻게 하는 이 책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